예, 문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단 좀 모노토너스요. 목소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모노토너스는 뭐 밑에 사람이 자요. 그래서 청년한테 말을 할 때는 조금 그 높이 낮이 그다음에 강약 고저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음악도 카라인이 왜 음악을 잘했냐면 아주 계산대가 음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빨랐다 느렸다 이걸 잘하면 되면 음악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거든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문교수님이 모노토너스 보면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식곤적이 와가지고 전부 다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민현 쌤이 잘하잖아요. 강의를 할 때 딱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무대에 서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틀리든 말든 사실껏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위치를 받습니다. 모를 때는 그만 생략해버리면 돼요. 아닌 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무대에 강의를 끝나면 질문이 딱 오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질문을 오는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진짜 몰라가 질문, 둘째는 연자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럴 때는 연자가 본인을 테스트하는 질문이 올 때는 자기가 알면 자신에게 대답하고 조금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지 않은 질문인데 훌륭한 질문인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만히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줄줄 내거든요.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물어있죠. 그러고 나 딱 들어보면 맞아 정말 참 훌륭한 코멘트를 해주라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걸 뭐 억지로 대답하다가 지켜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지금 봐서는 점수를 70점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보충 강의를 드렸습니다. 뭐 강의 아주 잘해서 더 할 건데 파라펠빅 시스터, 페리펠빅 시스터겠죠. 사실은 뭐 막섞기 사용합니다. 파라펠빅 또는 페리펠빅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엄밀하게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우리가 중심에코 복합제의 안에 시스트가 보이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뭐 책에는 보면 페리 방신호 낭종이라고 하죠. 한글은 똑같아요. 이거는 엄밀하게 구별하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코 복합제가 있죠. 그렇게 리날 시스터도 코티칼 시스터하고 메듈라 시스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리날 시스터는 리날 튜블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메듈러리 시스터가 생기면 메듈러리 시스터가 메듈라에서 수질에서 시스터가 생기면 겹쳐지죠. 중심에코 복합체. 그렇게 되면 중심에코 복합체죠. 겹쳐져가 마치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촌발 비밀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걸 이제 파라펠빅 시스터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페리펠빅 시스터는 뭐냐면 우리가 신우 주위에 림파틱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오리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중심에코 복합전에 좀 오발하고 길쭉길쭉한 멀티폴한 이런 시스템이 멀티폴, 일레귤러 여기 이제 페리펠빅 시스템. 요거는 스무스하겠죠. 스무스, 싱글, 수질날. 요거는 림프관 낭종, 림프관이 확장되어 있는 거죠. 멀티폴로 생기죠.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하자면 페리하고 파라하고 틀리는 거죠. 두 번째는 지리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인데 담낭성근증, 이거는 뭐 굉장히 요새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 원인은 우리가 담낭벽에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죠. 전에도 내가 강의를 했지만 담낭이 이렇게 있으면 담낭은요 소화관벽하고 틀리는 점이 담낭에는 무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무코사가 발달이 없어요. 서브무코사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는 거죠. 무코사 뒤에 뭐가 머슬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낭의 압이 올라가면 점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점막이 안으로 요렇게 점막이 인바지네이션 되겠죠. 압에 의해서 인바지션 돼가지고 일로 내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죠. 이게 RA 사이너스, 로키탄스키 에이샤포 사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담낭 성근 정증에 푼달 타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GB에 이렇게 푼두스 생기면 이쪽에 생기면 푼두스에 딱 생기면 이제 푼두스 여기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인지 안 그러면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인지 감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담낭벽을 잘 봐야죠. 안에 이제 로켓탄스키 에이쇼프사이너스가 있는지 저쪽 방에 요거 좀 매징을 하나 해주십시오. 저 방에 이렇게 RA 사이너스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RA 사이너스. RA 사이너스가 뚜렷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지비아데노마이마토스 가능성이 더 높죠. 이제 물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푼달 타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 결절인데 갑상선에는 결절이 굉장히 많죠. 갑상선 결절인데 갑상선 결절은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있지만 고에코냐, 저에코냐, 아이소에코냐 그렇게도 구별하고 또 시스틱 타입 그 다음에 시스터 프리도미넌트 그 다음에 솔리더 프리도미넌트 그 다음에 솔리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에 시스틱은 트루시스트가 없죠. 갑상선에 트루시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의 낭종은 전부 다 결절이 시스틱 디저네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시스트를 하는 시스트 앱세리움 라인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앱세리움이 없는 시스트죠. 결절이 네크로시스 되는 거죠. 단 하나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갑상선은 트루시스트가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 쇄혈 낭종,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만이 트루시스트. 이게 이제 드물죠. 이거 이해는 전부 다 시스트가 네크로시스 되는 결절. 그러니까 이 말은 갑상선의 결절을 볼 때는 제일 조심해야 돼. 이런 시스트가 갑상선에 보였습니다. 보면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시스트를 볼 때는 반드시 주위에 솔리드 노즐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솔리드 보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칼라 도플러 하면 솔리드 주위에 변연의 헬류시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계부 헬류시노가 보입니다. 헬류시노. 그렇게 시스터를 볼 때는 시스터만 보면 안 됩니다. 시스터 주위에 솔리드 포션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갑상선 보시면 시스터만 딱 보는데 알죠. 주위에 솔리드 포션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스터가 다 결절이 시스틱 하면 뭐라 하느냐면 completely cystic 노즐, complete cyst를 가져. complete 완전 액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코메트 테일 에코, 링다운 아티팩트하고 조금 틀립니다.
언제 그 아래 쌓인 GB 아데노 마이오마티스에서 트윙클링 아펙트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트윙클링 아티팩트 생기죠. 보통 이제 스톤이 이제 일레귤러 마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생기는 이유는 안에 리버브레이션을 하는. 근데 생각보다 리버브레이션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트윙클링 아펙트 많이 그 정도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많이. 트윙클링 아이고 코메텔 에코가 생기죠. 코메테리얼 트윙클링 아펙트는 좀 틀리죠. 조금 틀리죠. 네, 예, 그걸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티팩트에서 코메텔 아티팩트, 테일 아티팩트, 링다운 아티팩트, 트윙클링 아티팩트 조금 틀립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트윙클링 아티팩트다 조금 틀립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코메텔 아티팩트는 어떠냐면 리버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요렇게 담낭이 요렇게 있으면 담낭에 여기에 로키탄스키 A셔프 사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로키탄 A셔프 사이너스가 생기면 초음파가 빔이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리버브레이션 하죠. 초음파 여기에서 리버브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여기 이제 코메텔 아트페 여기 짧죠? 네, 짧습니다. 이거 짧은 길에 여기 코메텔 아티팩트라 하는 것은 생기면 아티팩트는 뭐를 하느냐면 요 안에 사이너스 작은 사이너스가 있거나 여기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같은 게 있거나 크리스탈이 있거나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링다운 아티팩트는 요거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겁니다. 링다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링다운 아티팩트 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 횡격막이 있고 여기에 간이고 여기에서 길게 선상 길게 나오죠. 이렇게 길게 선이 쭉 네, 이런 긴 거죠.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횡격막하고 이 결정 부분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죠.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방울 안에 이제 에어고 플루이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공기방울 안에 에어가 있고 요 공기방울 안에 초음파 빔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생기는 거죠. 길게 나오는 거죠. 링다운 아티팩트가 이제 이런 게 링다운.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표면이 러프한 서페이스, 결절이 스무스하지 않고 가는 트윙클링 아티팩트 많이 생기는 게 리날 스톤 같은 거죠. 리날 스톤도 생기죠. 이제 표면이 일레귤러한 물질,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스톤도 그렇고 콜레스테롤 또는 스톤 이런 게 있습니다. 표면이 여기에 부딪혀 가지고 앰플리튜드 체인지, 칼라 도플러 이야기죠. 앰플리튜드가 칼라가 멀티플 칼라로 나오죠. 멀티플 칼라로 나오죠. 네. GB 아데노 마이오마티스 때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 보통은 이제 러프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코메텔 에코가 되고 그 안에가 러프한 표면이 러프한 스페이스 있을 때는 트윙클링 아티팩트. 좀 단단한. 단단하고 관계없어요. 표면이 일레귤러한 스페이스. 일레귤러한 스페이스거나 내부의 물질이 헤테로지너스. 그럴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 칼라가 칼라 체인지죠. 칼라 체인지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는 뭐였노? 급성충수염이죠. 급성충수염은 이제 우리가 앞배가 의심될 때 환자들은 이제 아펜디사이티스를 이제 룰아웃 해둘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초음파를 하면 그러니까 앞배에 장축상하고 단축상을 반드시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터미널륨, 여기 소아스모슬.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 끝까지 엔드까지를 봐줘야죠. 네, 아펜딕스 엔드까지를. 왜냐하면 아펜딕스 엔드에 생기는 포칼 아펜디사이티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축상, 단축상을 같이 봐줘야 되죠. 여기 터미널륨, 소아스모슬이면 여기에 아펜디스 단축상이죠. 아펜디스 단축상. 이걸 봐야 이제 완전히 괜찮다. 그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의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우리 항공창 선생님 잘 아시는데 이제 아까 크리핑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변이 이제 팔로 하면 위치가 바뀌는 거죠. 예,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어떤 한쪽에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 처음에 환자를 볼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일레귤러 마진에 저예포 마진이 있다가 한 일주 후나 뭐 보니까 전에는 괜찮았던 부분이 왼쪽에 요게 생기고 이쪽에는 또 요 범위가 조금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크리핑 기어가는 거 있죠. 요거를 크리핑 사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령에서는 우리가 갑상선이 노령에서는 갑상선이 아니고 췌장이 노령에서 췌장이 고액호로 보이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는 에시나이가 모여 있잖아요. 에시나이가 이렇게 있고 에시나이가 있고 여기 피 닥터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에시나이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간질 조직의 펫이 있죠. 요거는 에시나이죠. 근데 이제 노령이 돼버리면 이 에시나이가 아트로피 체인지에 대해 가지고 여기 간질 부분이 증가되어 버리죠. 그래서 오에코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당뇨병에서는 요 간질 조직의 펫이 많이 침륜되니까 고에코로 되는 거죠. 메커니즘 두 가지죠. 그 판크레아 캔서가 왜 저에코로 보이냐면 이 판크레아 덕트의 세포가 증식을 되는 거죠. 판크레아 캔서는 어떻게 생기냐면 판크레아 덕트에 생기거든요. 덕탈 캔서. 이 증식이 되면 간질 조직이 왜 되겠습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거죠. 그렇게 저에코가 돼요. 세포가 증식되면 초음파 빔이 통과가 많이 돼가 저에코돼 끊게 되죠. 그렇게 간질 조직이 사이에 있는 간질 조직을 파먹어 들어가니까 저에코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간에다가 스킨하고 스크린 캠프. 우리가 이제 하모니 이미지 하는 게 이제 하모니 요즘은 기계가 전부 다 하모니 이미지 위주로 만들었어요. 티슈 하모니. 옛날에 저 기계하고 오늘 요번에 산 저 기계도 펀더멘털 이미지보다 하모니 위주로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펀더멘털 이미지, 기본 영상, 하모니 영상인데 이제 기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가 처음에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가 어떤 목파하는 물질에 부딪히면 반사할 때 돌아오는 것은 이 물질 플러스 주위에 있는 거하고 같이 섞여가 들어있어요. 주위에 그 믹스돼가 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못에 뭐 쉽게 입하고 똥 맞지 않지만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 첫 번째 파형 퍼스트 이미지, 여기 세컨드 이미지, 서드 이미지 이렇게 물결이 동시번호로 생기죠. 첫 번째 생기는 이미지가 이제 펀더멘탈 이미지고 여기 두 번째가 세컨드 하모니, 세 번째 생긴 물결이 서드. 그렇게 갈수록 이제 이미지가 더 순수한데 문제는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모니 이미지는 요 세컨드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거죠. 네, 세컨드 이미지. 두 번째 오는
처음에 손발 미미가 물질을 부딪히고 올 때 첫 번째 오는 거는 버리고 두 번째 오는 걸 사용하는 것이 하모니이즘이죠. 하모니이즘이 장점이 제일 장점이 첫째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줄이죠.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면 아티팩트가 많이 감소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GB의 푼두스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데 아티팩트를 줄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강강구조의 병변을 좀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내과에서는 이제 주로 CBD라든지 CBD 또는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인트라헤파틱 CBD 코마 이런 걸 좀 더 깨끗하게 보이죠. 가령 우리가 이제 리버를 스캔할 때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포탈베인이 있고 여기에 CBD가 이렇게 있다면 잘못하면 이제 일반 이미지에서는 주위에 있는 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CBD 안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모니 헬멧에 보면 요 이제 거기 깨끗하게 돼가 CBD 안에 혹시 뭐 슬러지 있는 거라든지 스톤을 오신다는 이런 게 좀 더 해상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모니 이미지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이미지 자체가 하모니 이미지로 재편돼 버렸어요. 근데 하모니 재편되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면 패티 리버의 진단에 조금 안 맞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나도 지금 펀더멘털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하모니 이미지를 쓰는데 벌써 기본 펀더멘털 이미지인데 요즘은 전부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하모니 이미지로 마무리. 그래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간단한